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8일 MBC의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누가 봐도 현직 대통령의 수사방해 행위인데요. 이는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직권남용, 수사개입, 사법방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며 전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지껏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진실을 막고 숨기려 해왔던 거죠.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는데요.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아무리 배는 게 없는 무대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중대한 통화를 자신이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 부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물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 멍청하거나 바보인 건데요. 저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통화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8일에도 또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 개인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한 곳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 대통령실이 아니라 관저라고 합니다. 관저에서 12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 또 출근 안 한 모양입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그 시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날은 무슨 날인가 보니 잼버리가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잼버리 현장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런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끼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그리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종섭 장관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기록의 내용을 언론이 입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박종훈 대령의 변호사 측에서 통화 기록을 사실확인서를 요구했고 그 사실확인서가 어쨌든 국사법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수사해봐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유죄는 모두 다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연속해 3번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오래된 개인 휴대폰으로, 그것도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이상한데요. 또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비밀 보안을 위해 비아폰이라는 도감청이 방지되는 폰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과거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 건데요.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관심 없을 주소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위치가 어딘지. 예전에 지금의 대통령 관저가 예전에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저렇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이 지금 대통령 관저가 됐거든요. 저 아래 동그라미 표시된 위치 있잖아요. 저 기지국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통한 것이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 개인 휴대폰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썼던 번호라 기자들이 알아본 거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대통령의 휴대폰을 저때 쓸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휴대폰을 대통령 본인 혹은 부인 관저라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비화폰이라고 도청이 안 되는 폰이 있거든요. 그 폰들은 이렇게 통화 기록이 안 남아요. 왜 일반 폰으로 했을까? 그게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되게 이상한 대목인데 일반 통화를 해서 기록이 남은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비화폰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미스터리인데 통화 내용보다 더 미스터리는 왜 일반 전화를 했을까? 일반 휴대폰으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혹은 그 폰이 꼭 대통령이 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통령의 과거 번호일 뿐이지 그리고 관저일 뿐이지.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해도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 누가 전화를 한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를 하면서 저는 점점 관저에서 12시 낮 시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씨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2023년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알리바이, 즉 공식 일정인데요.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가 10시에 열렸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을 리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출근을 했고 국무회의라는 일정도 소화한 건데요. 낮 시간에 관저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대체 옛날에 사용했던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김건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만 확인하게 된다면 2023년 8월 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김건희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의 뇌피셜임을 밝힙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는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김건희 씨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제 뇌피셜로는 김건희 씨의 이런 이유는 로비를 받은 탓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역시 저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결국 찾아낸 사실, 지난 2023년 9월 8일 시민언론 더 탐사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하려 전화통화를 하는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윤석열 당선인 옛날 직통번호를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축하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예, 저는 어떻게 되십니까? 김건희라고 합니다, 선생님. 비서관이세요? 아니요, 저 김건희예요. 아이고, 여사님, 합니다. 예, 선생님. 예, 고생 아이고, 많이 했어요. 당선인, 대통령님이신데, 네. 직접 초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당선인께서. 그럼요. 우리 선생님은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 제가 축하드리고, 네네. 녹취록에는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받은 건 김건희 씨였습니다. 깜짝 놀란 발신자가 윤석열 당선인 옛날 직통번호로 저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축하 전화 한번 드렸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김건희 씨는 당당하게 저 김건희예요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옛날 직통번호로 전화했다는 대목이 확실하게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안이 뭔지, 비아폰이 뭔지 아무런 생각 없는 김건희 씨가 어떤 연유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을까요? 반드시 임성근 1사단장을 지켜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그림이 맞춰지는 이 느낌적 느낌은 뭘까요? 오늘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한 말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건의 순서가 잘못됐다. 경로, 다음 임성근 구하기가 아니라 경로 전의 로비, 경로, 그리고 임성근 구하기가 맞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내용은 저의 뇌피셜이었음을 분명하게 거듭 밝힙니다.